깔끔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유쾌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독하게 씹어드리겠습니다. 독한 종목 진단 독종 32화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징어다. 오징어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쭈꾸미 안녕. 꿀뜨기 아니었나? 쭈꾸미가 됐나요? 같은 과야. 오늘 왜 하필 또 제 옆에 앉으셨어요? 옆에 앉고 싶으셨나 봐요. 오징어 됐어요. 순서가 그래, 순서가.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넥타이 특이하시네요. 특이한 거요? 네. 있던 거 그냥 뵀어요. 네. 이딴 거 뵀어요? 이딴 거? 그래서 오징어에서 벗어나시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이신 건가? 전문가님 두 분 어떻게 해보자 이거지, 지내셨어요? 오늘 또. 김정우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뭐 알차게 잘 보냈습니다. 그래요. 별다른 일 없으셨고요. 네, 뭐 좋은 네. 일은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전문가님은요? 저 이번 주 너무 피곤했어요. 왜 피곤하셨어요? 아카데미 진행하는 게 있어서 그게 바쁘셨구나. 주중에 2번 밤에 야간에 교육하고 준비하고 네. 이러느라고 좀 바빴죠. 와, 금요일 야간 방송 인기가 막 하늘을 향해서 치솟는 거 아닌가요? 열심히 일을 해야죠. 네, 32화입니다. 오늘 본방사수 하고 계신 분들, 우리 시청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첫 종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연 들어왔다고 하니까요. 들어볼게요. 사연 큐. 안녕하세요. 평범하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열혈 독종 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출퇴근을 위해서 자동차를 사려고 인터넷을 뒤지면서 고민을 좀 했는데요. 국산차로는 현대 차 LF 소나타 신형, 그리고 외제차로는 2015 도요타 캠리를 저희 리스트에 넣어 두었습니다. 솔직히 도요타 캠리가 더 마음에 들긴 하지만 현대차의 AS를 무시할 수가 없어 고민이 됩니다. 가격도 싸고요. 하지만 정작 제일 불안한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현대차의 뻥연비? 수출용 내수용이 다르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요. 현대차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인터넷 댓글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흉기차? 이런 말과 함께 부정적인 이미지로 최근에 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현대 EP 주식을 9,470원에 20%를 들고 있는데 차량 경량화의 수혜를 생각하고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차량 경량화 등 어떤 연구 개발은 적게 하고 부동산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면서 현대 EP에 대한 불안감이 좀 커지는데요. 독종 전문가님들, 이 종목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네, 계속 현대기아차 얘기해 주셨는데 현대산업개발에서 분사해서 설립된 회사였네요. 현대 EP?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보니까 조금 손실 보고 계신 구간인데 5월 6일 날 매수하셨으면 한 2개월도 안 되셨네요. 그렇죠? 비중이 조금 많으시고 10%밖에 없어요. 20%가 아니구나. 네. 자, 그럼 40%인 줄 알았어요. 주식 비중이 40%. 자, 그럼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부분부터 봐야 될지 좀 궁금하네요. 현대 EP? 어떤 회사인가요? 이 기업은 정확하게. 정확하게는 네. 화학 회사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소재 쪽인데 네.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이런 쪽 그 소재를 생산해서 자동차 기업이나 건설업체 이런 쪽에 납품하는 쪽이라고, 전기전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플라스틱 소재 납품 그 생산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현대차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동차 부품 쪽으로 지금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방 산업인 자동차 주식들이 부진하고, 그리고 자동차 국내 매출도 감소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주가가 최근에 좀 부진한데 사실은 괜찮았어요. 실적도 괜찮고. 근데 현대차나 이런 주가가 무너지면서 좀 같이 무너져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부품주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제일 안 좋은 섹터 중에 하나예요. 제일 안 좋은 섹터 중에 하나인데, 밸류에이션은 또 제일 낮은 주식이에요. 왜냐면은 앞으로 좋아질까에 대한 의구심, 현대기아차 쪽이 다시 또 캐파를 확장해서 글로벌 MS를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미래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할인 적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주식들이. 그래서 이 현대 EP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2,500억 정도 되는데, 작년 매출이 9,400억이면은요, 시총 대비 매출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편이고, 영업이익 한 400억대 정도면은 시총 2,500억 기준으로 봤을 때 이익률 상당히 좋죠.
그리고 순이익도 한 300억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1분기가 영업이익이 한 50% 정도 늘었고 순이익은 오히려 작년보다 한 40% 정도 분기 기준으로 더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내용은 문제가 없어요. 내용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거죠. 네. 분위기가 좀 안 좋고 뭐 시청자님 경량화 기대감으로 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경량화 쪽도 맞지만 경량화와 함께 하이브리드 카, 뭐 소나타나 뭐 K5 이런 하이브리드 카 있죠. 그 하이브리드 카에 들어가는 전기차용 혹은 하이브리드용 배터리가 기존의 그 자동차들 배터리하고는 좀 구조가 다릅니다. 그 케이스에 이 PP 재료가 소재가 한 6배 정도 더 들어갑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출 확대 앞으로 좀 산업 자체가 커지지 않겠냐.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현대기아차 쪽에서 올해 한 7종 정도 추가적으로 모델별로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도 좋을 거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지 연비를 뭐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경량화를 추구 안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걱정도 좀 있는데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모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IT 기기도 그렇고 효율화가 일단 초점이기 때문에 경량화는 계속 진행될 거고 과거에 자동차용 PP가 한 80kg 정도 플라스틱이 자동차 쪽에 들어갔다라면은 지금 한 120kg 정도 늘었어요. 그만큼 메탈 철제가 좀 더 비중이 무게가 작아지고 플라스틱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성장이나 스토리나 뭐 밸류에이션 매력 이런 거 다 괜찮은데 분위기가 지금 너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부진한데 뭐 사실 현대차나 이런 쪽도 낙폭과대고 글로벌 경기에 따라서는 뭐 반등도 한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으로서는 이 정도에 팔긴 사실 좀 아까운 주식이지 않나. 네. 가격 기술적으로도 사실 월봉을 보면 장기 추세는 안 깨졌거든요. 단기적으로 위에서 쭉 밀렸지만 장기 추세는 지금 한 7,000원대를 지키는 모습이면 뭐 거의 바닥권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시간 싸움 좀 해야 될 종목. 시간 싸움을 하기 위한 내용은 일단 갖춰져 있는 종목이다. 네. 그리고 사신 가격 9,000원대에도 뭐 시총으로 환산했을 때 9,000원이면 지금 위치에서 한 3,000억대 정도 매수하신 건데 뭐 이익이라든지 순익 매출 규모 재무 상태 등등 보면은 여기서 심각한 할인을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최소한 본전 정도는 그래도 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싶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위치에서는 좀 보유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들고 가자. 전문가님 어떠세요? 일단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대를 보면은 9,470원이면은 떨어지는 칼날 쪽에서 받았어요. 5월 6일 날 사셨죠? 네. 5월 6일 날인데 고점을 형성했던 지점이 이제 4월 하순경이에요. 4월 하순경에서 이제 고점에서 이제 11,000원을 찍고 내려올 때 그 부분에서 이제 받았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거 받아서는 안 되는 자리에서 받은 거거든요. 왜냐면 떨어지는 칼날이 장대 음봉을 받는데 거기서 친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15층 옥상에서 짱돌이 하나 던졌어. 그걸 머리로 헤딩한 거하고 똑같은 거야. 누가 깨질 것 같아? 돌이 깨질까? 내 머리가 깨질까? 전문가님 머리로 쳤을 때요? 꼴뚜기 머리로 쳤을 때. 그러면 네. 시청자님이 다쳐요. 분명히 위에서 찍고서 내려올 때 얼핏 봐더라도 칼날을 맞고 쫙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칼날을 함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칼날이 멈추는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를 받았기 때문에 머리에 이제 데일밴드 한 10장을 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다행한 것은 이제 비중이 크진 않은데 10%이시긴 하지만 1억의 10%냐 1,000만 원의 10%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뭐 1억의 10% 정도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일단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스트레스는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현재로 본다면은 이 종목이 살아날 수 있겠냐는 부분에서 저는 조금 회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경량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알기보다는 몰랐을 때 더 그런 재료가 더 먹히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요즘 바이오 하다가 이제 빠이빠이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큰 비중은 아니시라면은 다른 쪽에 그리고 주식 비중이 40%라면 현금 비중을 최소한 40~50%는 갖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전체적인 손실률로 봤을 때는 한 지금 20% 정도 손실 나가 계시는 거거든요.
20에서 한 17% 정도 손실 나 계시는 건데, 그다음에 전체 에버리지로 본다면은 한 1.7%에서 2% 손실률이에요. 전체 투자 규모로 본다면은. 그렇다면은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겠다. 왜 그러냐면 현금 비중을 지금 주식 비중 40%면 50에서 60%는 현금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얼마든지 세이브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주식은 현재로서는 매도 처리를 해주시는 게 낫지 않겠냐. 그리고 다른 루트를 타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떨어지는 짱떨은 머리로 받지 마십시오. 네, 전문가님은 매도하자 그랬고 전문가는 좀 더 보유를 하자고 하셨는데 전문가님 어떠세요? 김정수 전문가님? 우리 자동차 한번 다뤘잖아요. 네. 현대 위아. 네. 그때 제가 어떤 의견 드렸는지 기억나세요? 그때 우리 자동차 부분주는 다들 매수하지 말자고 그랬던 의견이 있었죠. 그때 현대 위아는 이제 생각하지 말고 바로 팔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도 많이 빠졌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전 업종, 전 섹터에 걸쳐서 어떤 승계구도와 관련된 주식은 개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는데 그걸 제외하고 현대 자동차나 기아 자동차 쪽에 좀 의지력이 높았던 그 기업 때문에 먹고 살았던 기업들은 급격하게 지금 힘들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 오늘 시장이 크게 빠지진 않았는데 네. 신저가 나온 주식들 지금 다 자동차 쪽에 SL, 현대 위아, 다 현대 자동차 때문에 여태까지 먹고 살았던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은 프리미엄이 급격하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밸류조차도. 지금 시장에서 형성해주고 있는 자동차 섹터의 평균 밸류는 PER 기준으로 한 4에서 5 정도를 쳐줘요. 그 정도가 지금 한 적정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현대 위아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훨씬 더 비싸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기업이 최근 3년 정도의 매출이 한 8,500억대에서 한 9,400억대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이 350억대에서 400억대 나와요. 당기순이익이 한 220억에서 한 250억. PR 기준으로 치게 되면 얼마 정도 되냐면 8 정도에서 10 정도를 형성합니다. 자동차는 4에서 5 정도 형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에 비해서 2배수의 가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밸류를 받은 거예요. 차트는 보지 마시고. 그만큼 밸류 준 거예요. 다른 자동차 섹터에 비해서 2배수의 프리미엄을 준 겁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경량화 관련된 프리미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자동차 경량화가 되기 위해서는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게 있어야 돼요. 일단 유가가 뭐 급등을 한다든가 이런 요소가 있어야 되거나 정부 정책적인 요소가 나온다든가. 그리고 이 기업은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네. PP 쪽에서 발생되는 매출이 네. 그 주 매출이 됩니다. 여기 50% 이상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신차가 계속 나와야 돼요. 네. 이게 이제 신차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그 1년이 지나고 그 다음 1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위에 있는 이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이쪽하고 계약이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매년 연단으로 10%씩 단가를 낮춰서 납품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수익이 그렇게 발생이 되거든요, 이 기업이. 전자공시험 가면은 매출 계약건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현대나 기아자동차가 계속 신차를 꾸준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매출이 늘어나는데 이게 우리 올 그 작년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 집중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에 많이 그나마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에 비해서 덜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그 결정을 좀 해야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제시해 드리는 거는 일단 기준가가 7,400원 정도의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자리가 이탈되게 되면은 좀 아래쪽으로 하방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7,400원이 유지가 되게 되면 일단 반등은 좀 시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욕심을 내지 말고 좀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이 조금씩 좀 다르신 부분이 있어요. 한번 잘 참고하셔서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저랑 김동현 전문가님 연기가 기다리고 있네요. 한번 내용을 통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큐.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학생입니다. 얼마 전에 미대 오빠와 예술의 전당 전시회에서 멋진 데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오빠, 이거 봐봐. 침묵이 가장 명확하다. 마크로스코. 너무 멋진 말이지 않아? 원래 미술하는 사람들이 말도 멋지게 잘해.
역시 우리 미대 오빠. 근데 이 사람 그림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단순하게 물감으로 칠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뭔가 숨겨진 큰 의미가 있나 봐. 원래 추상화는 뭐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마크 로고스코는 추상 어렵다 이런 거 그치? 나도 잘 모르는 거네. 추상 표현주의 거장이래. 그래. 물론 예술의 정답은 없다고 하지만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 내가 많이 가르쳐 줄게. 사실은 이거 가르치기보다는 뭐 보면 생각하기 나름이거든. 오빠가 믿고 따라와. 그래 오빠도 나 못지않게 책 읽는 것 같다 지금 그치? 오빠 우리 오빠 최고다. 일단 오빠 믿고 따라가 볼게. 사실 저는 예술 쪽에서 미술 쪽은요 완전 빵점이어가지고 그림 보는 건 재미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 미대 오빠랑 멋진 데이트를 할 수 있고 그림을 감상하는 멋진 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미술관으로 왔는데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서울 옥션을 5,680원에 20%를 매수 들어갔습니다. 자, 국내 경매 시장에서는 최고라고 하는데 23,300원이구나. 23,300원에 매수를 했어요. 국내 경매 시장에선 최고라고 하는데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한 달간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전문가님들 독하게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서울 옥션을 들고 계세요. 미대 오빠. 진짜 미대 오빠잖아요. 미대 그렇죠? 오빠. 디자인과. 디자인 좀 순수 미술하고도 디자인은 완전히 다른 분야. 우린 산업이고 그래요? 이게 예술이고. 그러면 디자인과 사람들은 그림을 그렇게 자신 있게 그리지 못하나요? 아니죠. 그림 그리죠. 똑같이 이제 그래요? 입시 때까지 준비를 열심히 하고 하는데 네. 전공에 따라서 손작업을 많이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PC나 뭐 사진 영상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뭘 하셨어요? 저는 시각 디자인 전공이라서 네. 뭐 포토샵이라든지 영상, 사진 뭐 이런 쪽을 좋아하죠. 뭘 배워요 보통? 뭘 배우냐고요? 네. 그 디자인 원론도 배우고 타이포그래프도 배우고 많이 배웁니다. 영상 그 중간에 또 세부 전공으로 또 나눠가지고 사진 네. 쪽으로 갈 거냐, 영상 쪽으로 갈 거냐, 광고 쪽으로 갈 거냐 이런 쪽으로 또 뭐 고학년 되면 또 바뀌고 그러니까. 전공을 살리셨어요? 뭐 안 살리셨어요? 열심히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식까지. 근데 차트 그림 잘 그리잖아. 차트 그림. 그렇죠. 다들 전공과 상관없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문가님? 아닌가요? 그러면 서울 옥션 한번 진단 들어볼 텐데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 저 사실 미술하고 전 조금 좀 문외한이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저도 몰라요. 그래요? 그럼 서울 옥션 봤을 때 뭔가 그래도 좀 관련성이 있지 않나요? 관련성 뭐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게 다 와닿지는 않는다. 왜냐면은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 우리가 뭐 그림 한 장 30억 주고 사진 않잖아요. 근데 이런 매출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회사니까 이제 별로 와닿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뭐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하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저금리에서 이제 좀 부유층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좀 더 뭐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건 일부 공감이 간다. 근데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산업이 뭐 전혀 안 될 거라고 전망하는 것도 사실은 뭐 논리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일부 공감은 가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 종목을 분석하면서 제일 딱 실질적으로 공감됐던 부분은 이게 실질적으로 매출 자체가 막 판매, 경매, 중매 그리고 담보 대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최근에 성장 동력 쪽, 그 프린트 베이커리라고. 새로운 거죠. 예, 이 성장 동력은 네. 뭐 실질적으로 일반 서민들한테도 잠깐 좀 가깝게 다가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나온 작품들을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원작이 판매가 가치가 한 뭐 7천만 원, 8천만 원 되는 작품을 말 그대로 프린트하는 거예요. 가품으로 프린트해가지고 이제 다량으로 판매하는 거죠. 한정판으로 한다고. 이제 이거는 이제 원작을 그대로 이제 프린트 제품 작품이라기보다는 프린트 제품으로 만들어서 이제 인테리어용으로. 네. 뭐 요즘 한샘이라든지 이런 그 리모델링 사업이나 인테리어 쪽 산업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저만 해도 저희 와이프가 얼마 전에 집에 그림 하나 걸고 싶다고 해서 뭐 여기저기 좀 보고도 다니고 했어요. 근데 뭐 우리가 뭐 아주 고가의 작품을 사거나 이러진 않는데 제가 그때 이 프린트 베이커리 작품도 고려를 했단 말이에요.
어설픈 거는 바에 아주 정말 괜찮은 작품, 그 진품이 아니어도 상관이냐. 우리가 어차피 그걸 재택할 거 아니니까. 이런 그쪽이 성장성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홍콩처럼 뭐 경매 시장이 좀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뭐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있는 사람들은 괜찮으니까, 그리고 뭐 저금리 시대에 투자처를 계속 찾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많이 있으니까 네. 말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확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좀 그들만의 게임을 할 수 있는 주식일 것 같다. 그 실제로 지금까지도 주가가 그만큼 많이 왔는데 네. 여기서 뭐 사실 더 보내버릴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추격 매수를 안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이 주식에 대해서는. 확신을 뭐 스토리에 대해서 뭐 화장품 이러면은 막 중국이 화장품 좋단다 이러면은 막 지금도 막 4, 50만 원대, 40만 원대 아모레퍼시픽 사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종목은 이건 그냥 제 창의력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주식도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이걸 주식을 끌어올렸을 때 과연 사람들이 쫓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 좀 더 뭔가 이렇게 부스팅을 걸어서 올라가서 거기서 뭔가 이렇게 스토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매물을 넘기기 위해서 뭐 그런 움직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은 이 주식은 달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좀 정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뭐 지금은 성장 프리미엄 되게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시총이나 요 부분은 뭐 웬만한 종목들보다는 사실 이익률은 좋지만 좀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꿈이라는 거는 사실 꿈을 꾸고 있을 때는 계속 자도 되잖아요. 네. 꿈 깨면 빨리 일어나서 일해야 되지만 근데 이건 아직은 좀 꿈꿀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이분이 매수를 높게 했으니까 네. 뭐 너무 낮은 기준을 잡지는 말고 19,500원이 깨지지 않으면 한번 며칠 다음 주라도 버티다가 뚫고 나가면 그때부터는 편해지니까 수익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 관점으로 보시고 19,500원이 깨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스토리가 뭔가 확 와닿지가 않으니까 네. 19,500원 관리 안 하시면 좀 불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진단했던 종목들하고 조금 분위기가 다른 종목이에요. 그렇죠? 미술, 예술 좀 연관성이 있으세요. 정말 좀 뭔가 약간 달라요. 사뭇 분위기가 세 분 모두. 김정자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지난주하고 분위기 많이 다르죠. 네. 왜냐면은 그 두 분이 네. 서로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저희요? 네. 아니 저희 친하잖아요. 네, 저희 오징어 알잖아요. 꿀뚜기. 그 서울옥션 이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한 3,400억이 조금 안 돼요.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현대 EP가 시가총액이 한 2,500억이 조금 안 되고 이 기업이 훨씬 더 큰 거죠. 생각보다 그죠? 큰 기업이다. 근데 아까 현대 EP는 그 매출액이 얼마 정도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냐면 9천억대 나온다고 했죠. 9천억대. 이 기업은 얼마 정도 나오냐면은 매출액이 230억, 240억 나와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당기순이익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네. 아까 현대이피가 350억에서 400억. 이 기업은 작년도가 이제 51억. 그리고 올해도 실제 크게 늘어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이것도 한 130억. 그럼 단순히 그냥, 뭐, 업종 떠나서 시가총액하고 영업이익을 딱 비교를 해보면 이 기업이 엄청 비싸다는 건 알겠죠. 그죠? 네, 그쪽은 제조업체고, 이쪽은 제조업체가 가지지 못한 뭔가 좀 새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트렌드인 거예요. 지금 바이오에 대해서 경계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얘기하고 나서 한 4, 50%더 올라갔어요. 네. 게임 이전에 컴투스도 마찬가지. 고점이라고 얘기하고 나서 100%, 150%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점을 함부로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경계를 할 필요는 있는 건데 고점이라고 얘기하고 나서 벌써 150%, 200% 올라가게 되면 그거는 고점이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경계를 하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김동현 전문가님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중요한 가격들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그 부분만 좀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그 우리나라에서 미술 관련돼서는 일반 서민들 저도 포함해서요. 일반 서민들이 접근하기 좀 힘들죠. 네. 그래서 또 국내 작가들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뭐 많이 알아주지도 않았고 주로 우리가 뭐 해외 작품을 하게 되면 프랑스 유명 작품 대부분 해외 쪽을 생각을 하니까 판매를 하더라도 그쪽을 생각을 했는데 이쪽을 저도 분석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뜨고 있는 작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 이유한 작가님인가 뭐 이런 분들 뭐 그분에 대한 짝퉁 작품도 뭐 나왔을 정도로 비싸게 파는 경우가 한 20억에서 30억대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거 알아보면서 좀 많이 놀랐는데
그만큼 시장이 좀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성장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내면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속속시 알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분명히 비싼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이니까 네. 경계할 필요는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나 올해 실적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미 1분기 실적 나오면서 네. 작년도 실적의 절반 이상을 커버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의심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밸류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경계를 계속 하면서 가면 좀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아까 19,000원대 좀 이야기해 주셨고 제가 제시해드린 거는 16,000원대를 좀 제시를 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주식 보면서 한번 장기 투자 한번 해본다면 이런 주식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네. 다만 이제 그 가격대가 지금 가격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주가 답답하게 갈 수 있는 위치라서 저는 16,000원이 깨지기 전까지는 장기 추세는 좀 살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이제 좀 단기적인 대응을 하셨을 때 김동현 전문가님께서 얘기하셨던 가격을 보게 되면은 좀 단기하고 중장기 대응 전략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단기, 중기로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되게 생소한 종목인데 뭔가 흥미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프린트 베이커리라는 게 김동현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쉽게 6천만 원짜리 그림을 그거를 이제 프린트된 거를 내 집에 크게 상관없이 50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프린트 출력물이야. 네네. 뭐 안 와. 어. 그거 뭐 지분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분 걸 수도 없으니까. 근데 인테리어용으로 네. 왜 예를 들어서 뭐 액자 하나 이렇게 걸고 싶고 이럴 때 네. 뭐 이상한 그림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림보다는 그래도 좀 아름다운 그림. 왜냐하면 많은 이 작품들이 있으니까 또 고를 수 있고 이 종목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사실 경매 쪽이나 이게 주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캐시카우 역할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 분석이나 내용을 쭉 보면서 경매 시장은 내가 못 느끼니까. 근데 이건 소비자로서 느낄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러면은 좀 요 캐파가 조금 커질 수 있죠. 물론 매출 비중은 현재로서는 뭐 아직까지는 미미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스토리가 일단 된다라는 거에서는 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 EP 이야기가 아주 대치되는 것 같은데요. 주식을 가치로 보느냐, 가치 투자는 이제 보장성에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자동차 부품주가 PER이 지금 5배, 6배다. 그건 5년 동안 예를 들어 투자자 관점으로 봤을 때 사가지고 5년 동안 기다리면 이익 기준으로 내 그 자산이 회사가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걸 돌려주진 않지만 주주에게 그 정도 밸류라면 사실 다른 주식에 자신 없으면 보장성에 배팅한다라면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건 뭐냐? 지금의 꿈을 쫓는 거죠. 그런데 올라갈수록 밸류 부담이 커지죠. 그럼 보장성은 일단 없어요. 다만 이 꿈이 진행되는 동안은 가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베팅을 하느냐, 그게 바로 성장주고요. 숫자 내지는 내용, 가지고 있는 자산, 그리고 현재 실제로 벌고 있는 돈의 가치를 믿고 기다리느냐, 이게 바로 가치 투자란 말이에요. 네.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성향이라서 내가 뭘 좀 했는지를 해야겠네요. 알고 하시라는 거죠. 네. 이거는 가치가 아니라 꿈에 투자하는 종목이고 이런 개념 정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야정근 전문가님은 미술품 같은 거, 예술 이런 거 관심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단호하신 거 아니야? 그래도 집에 좀 예쁜 그림을 걸어놓는다 싶었을 때 이런 뭐 경매를 통해서 비싸게 구매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프린트 아까 뭐라 그랬죠? 그게 프린트 베이커리를 통해서 그냥 뭐 잘 모르니까 그냥 뭐 한 50만 원 주고 크기 따져가지고 미쳤어, 하고. 50만 원 주시죠. 그래요? 그럼 직접 그리세요? 김동현 전문가님이 그린 그림을 사실 의향이 아니. 있으세요? 아니, 그림을 네. 50만 원 주고 모르겠어요. 집에다 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팽하잖아요. 집에 그림 없으면. 그게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에 인테리어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는 집에 인테리어가 집이 있으신 거 맞죠? 네, 달력이 있어요. 달력으로 다. 달력 있어요? 달력으로 다. 맥주 달력 아니세요? 술만 가득한. 달력으로 도배돼 있어가지고. 달력으로요? 요즘 거기다 제가 달력에다 기록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네. 뭐 저번에 제가 오징어로 눌린 거 막 일기 쓰셨어요? 이제 달력? 주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주식을 몇 월 며칠 날 무슨 이것들 중요한 것들은 달력에다 이렇게 큰 달력에 보면 이렇게 메모할 수 있게끔 할 수 네, 있는 네. 공간 있잖아요. 거기다 네. 다 써서 붙여놔요, 전 벽에다. 그래서 항상 이게 지나다닐 때라도 네. 제가 깜빡깜빡 잊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달력 한번 쏙 보면서 쭉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은 별로 없어요. 저희. 그래요? 왠지 그림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았거든 나는. 그림을 아까 프린트 그거 있죠. 네네. 그래서 50만 원 주고 산다, 60만 원 주고 산다. 물론 여유가 있으면 그것도 정신건강적으로 봤을 땐 괜찮죠. 50만 원어치 저 같으면 주식을 살 것 같아요. 진짜 한 가지만 추가하시는군요. 저한테는 뭐 제 인생에서 제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뭐 많은 사람들이 뭐 고스톱도 치고 막 이러는데 좀 고스톱 치려면 그 돈으로 주식을 사라 그래요. 그게 투자지. 이런 거 보면 투자요. 재미로 하지. 그러니까 그 네. 주식으로 재미를 느끼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 고스톱을 치게 되나 뭐 골프장 가서 내기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하고의 기분이 상할 수밖에 네. 없어요. 돈이라는 게. 하지만 주식에서의 투자는 기분이 그 누구도 상해질 필요가 없어요. 나 혼자서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누가 그런 적이 얘기를 잘 없어요. 들어보면은 네. 주식하지 말라고 일반 개인들한테 제일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이 네. 야전구 전문가님이죠. 그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50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그림을 산 거하고 50만 원을 주식 투자하는 거의 개념하고 아 근데 너무 그건 비교할 수가 없죠 가치가. 네, 그렇죠. 그건 라이프 어떤 스타일인데. 그거는 비교할 수 그러니까 없죠. 야전구님은 네, 주식 투자는 골프냐, 낫다 이거예요. 골프냐 주식이냐 뭐 할 거예요? 골프냐, 주식. 주식이에요? 골프 2등이네. 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얘기하면서 약간 예술품인데 프린트 베이커리 처음에는 솔깃했는데 예술도 조금 배가 예술이 불러야 하는 조금 거야. 너무 이렇게 밥 쫄쫄 끓여 먹어봐 프린트하고. 예술이 있어. 그래, 어쨌든 우리 잘 모르는 분야니까 전략적으로 라면 넘어가겠습니다. 먹어서 예술할래? 전략을 주세요, 전문가님. 쭈꾸미라고. 오징어 전문가님. 제 입장에서는 이 종목을 그래요. 이 종목이 예전에 2014년 언제죠? 작년인가요? 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지하게 한번 올랐다가 이게 죽은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최고치를 나간 거죠 지금 19,000. 지금 현재 최고예요. 네. 상장하고. 그러면 상장하고서 이게 3,000원대부터 해서 거의 2만 원을 넘어왔단 말이죠. 네. 여기서 7배에서 8배 가까이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이 주식이 또 여기서 뭐 가봐야 뭐 지가 잘 가봐야 뭐 한 40%는 먹었지. 네. 근데 그걸 부담하고 들어가기에는 좀 불리하다는 거예요. 내가 방어하기에는. 그리고 이런 주식들은 한 번 꺾이는 날에는 그냥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거든요. 네. 인생 한 방에 훅 간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뭐 미래지향, 미래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원한 상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경매에 대한 수수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매출액을 일으키고 있는 거고 현재로서 그런다면 매출액을 충분히 일으킨다는 것은 재테크 수단으로 인해서 지금 저금리 시대에 뭉칫돈의 유동성의 자금이 흘러갈 데가 없으니까 네. 미술 시장으로 유입될 거다. 이렇게 보고서 그거에 대한 그 기대 심리가 커지고 있는 거고요. 네. 또한 7월 1일부터 지금 계속 호재는 나와요.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있다는 호재는 나오는데 네. 제가 볼 때는 호재가 나올 때 그 호재의 자리가 나왔던 지점이 이제 7월 1일이거든요. 7월 1일 가격이 아마 18,000원인가? 19,000원 초반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제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 시청자님이 산 가격이 23,300원이고 지금 현재는 19,950원입니다. 350원에 목숨 걸고 부들부들 떨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식을 우리가 뭐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뭐 달리는 말을 타 이건 달려와도 너무 달려온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달리는 말 타는 거 좋아하시는데 경부고속도로에 가서 달리는 차 한번 타보실래요? 탈 자신 있어요? 아니요, 안 될 그 목숨 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출발선상에서 이미 많이 출발돼 있는 거는 그냥 공부 차원에서 보시는 거지 그거를 굳이 들어가서 자꾸 세워갖고 타려고 그러다가는 바퀴에 깔려 죽는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주식의 DNA를 타고난 야전군 전문가님이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게시판에.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네. 중립의 입장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좀 어렵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독종 정말 열정적으로 진단에 임하시는 네 분 모습에 반했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는데 제 종목도 한번 진단받아보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종목은 대상이고요. 6월 초순 36,250원에 10% 비중으로 포트폴리오에 담았습니다. 3월부터 좀 관심을 갖고 매수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빠르게 오르니까 또 잠시 잊고 있다가
최근 5월 고점으로 또 많이 빠지는 것 같아 기회다 싶어 샀습니다. 올해 초에 주변에서 음식료 업종 좋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서 관련 종목 중에 찾다가 대상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현재 손실 구간이긴 한데 전 이 종목이 다시 전고점을 넘어서 6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전문가님들 대상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주처럼 재밌게 시청할게요. 독한 진단 큐! 큐. 북한 진단 큐 이러면서 사연 주셨네요. 지난주에 재밌게 시청하셨다고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지난달 초에 매수하셨네요. 한 달 되셨어요. 작년이군요. 작년 2014년. 2014년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올해 같은데 14년. 14년인가요? 작년이었구나. 자, 이 종목 정정원 대상 지금 들어갔습니다. 좀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종목일까요? 어때요? 청정원이 아니고 대상 지금 어떤가요? 주가 안 좋죠?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고점 나온 것 같은데 이분이 올해 사신 거 아니에요? 아니 작년에 샀죠. 작년에 사서 고점을 놓치신 거죠. 고점을 놓치신 거예요. 작년에 사셔가지고 수익을 5만 7천 원대, 5만 5천 원 이상 넘어갔을 때 이익을 못 챙기시고 다시 내려온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최근 5월 고점으로 많이 빠지는 것 같아서 기회다 싶어서 사신 것 같아요. 올해 같아요. 올해 올해 6월. 사신 거 같은데 이거? 네, 내용이? 올해였어. 예. 가격이 작년도 이때가 이 가격이 맞는데 아니. 근데 사연을 보니까 2015년이래요. 만약에 작년 4월달 샀으면 5만 원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분이 매도의 관점을 봤을 거라고. 네네. 맞네요. 올해. 올해 초 주변에서 음식료 업종 좋게 이야기하는 거 보고 산 거니까 올해 초부터 맞아요. 이거 네. 날짜를 잘못 기재하셨네요. 2015년도. 아니야. 아니, 올해 초 주변에서 음식료 업종을 좋게 얘기해서 올라가는데도 안 팔았다는 거지. 잠시 잊고 있다가 그렇지. 파는 게 아니고 그냥 살질 않았던 거라. 올해래요. 올해. 안 판 건데? 아니야. 올해라고 지금 제작진에서 네 올해래요. 올해래. 올해. 사연을 들어보시는 게 제작진이니까. 아니 근데 지금 가격이 그래. 시기는 별로 안 중요한 우리 것 원래 같고. 작은 거에 목숨 걸잖아요. 네. 아니 왜 그러냐면 네. 우리 시청자님이 어떠한 이유를 하는지 알아야 될 거예요. 네네. 그 이유를 알아야지 관점을 어떤 관점을 보고 그렇죠. 투입을 했는지 자금 투입을 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건데 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5월 고점으로부터 많이 빠진 것 같아서 기회다라고 사셨다는데 네. 물린 거지.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가님? 뭘 어떻게 이거 전략을 빨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반등시 지금 저는 이제 팔자고요? 반등시 매도로 드렸어요. 반등시 매도. 네. 반등시 매도다. 왜냐면 지금 이 종목이 2012년도죠. 네. 2012년도, 13년도가 되겠네요. 13년도부터 보시면은 3만 원에서 한 4, 5만 원 정도의 박스를 그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3만 원 라인을 놓고 또 깨지진 않아요. 그 다음에 또 5만 원 금방 4만 원 넘어서 가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반등은 줄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반등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는 반등시 매도를 해주는 게 낫다. 근데 물론 수익을 내고 파시는 게 좋겠지만 지금 36,250원에서 33,600원으로 10% 가까이 하락 중에 있지만은 3만 원 부분을 지금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3만 원을 방어하는지, 3만 원을 방어에 실패했을 경우는 일단 매도 관점으로 보기를 그러니까 선출을 하실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게 이제 반등에 성공해서 4만 원 해서 좀 수익이 좀 발생하면은 4만 원급 5만 원 정도에서는 매도로 해서 박스 대응을 하시기 좋겠다. 지금 현재는 박스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작년 2013년도에 저점이 3만 원이고 고점은 4만 한 2천 원 정도 돼요. 작년에가 2014년도에도 3만 원에서 4, 5만 원 정도 박스이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나간다면 3년 박스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박스 대응 하시는데 3만 원을 보시고 그다음에 위쪽으로는 4만 원, 4만 원. 근데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왜냐면 1년에 한 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네. 보니까 딱 1년에 한 번 줘요. 3만 원에서 4만 원을 그 사이클을 타는 기간이 1년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1년 동안에 30%에서 40% 정도인데 수익률은 나쁘진 않은 거예요. 근데 1년이란 기간을 기다리신다는 게 조금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이
1년 있어라 그러면 거의 거품 물거든요. 거품 물어요.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을까? 뭐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못 버티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네.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현재 종목, 이 종목은 추세 상승 구간이 아니라 네. 횡보 박스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저는 대상하니까 이정재 씨랑 임세영 씨가 아직 만나고 계실까요? 남의 가정사 되게 궁금해. 아니 궁금하잖아요, 안 전문가님. 궁금해.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해. 여자분들은 그런 거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궁금하잖아요. 왜냐면 사소한 거에 이분의 목숨 건데. 그 매종드라 가보셨어요? 매종드라? 매종들은 우리 집 동네에 있는 건데. 가보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더 이렇게 궁금하던데. 골목으로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카페 좋은데 되게 많아. 네, 괜찮더라고요. 그게 한 3, 4년 전에 만들어졌을걸? 2년, 3년? 맞아, 2년. 근데 공사할 때 봤어. 전문가님 어떠세요? 대상 이 종목. 뭔가 간편식 관련해서 무슨 뭐 편의점 관련주도 잘 오르고 있고. 그거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최근에 곡물 가격 많이 올라서 음식료 좀 빠졌잖아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기업은. 뭐가 포인트예요? 사람이 포인트입니다. 사람? 제가 대상을 작년도부터 많이 좀 종목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나올 때마다 저는 계속 매도 의견 드렸어요. 이거는 뭐 음식료 업종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을 살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CEO가 있는데 동원 F&B로 이사 갔어요. 그러니까 대상을 살렸던 그 CEO가 이사 가면서 이 대상이 좀 잘 만들었던 그 사업 이 구조가 좀 뒤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음식료 업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올해 1분기 실적이 다 잘 나왔는데 이 기업만 시장 기대치 메꾸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이 기업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투명하게 잘 공개를 안 하거든요. 네. 자회사가 가운데에서도 그 기업이 뭐였더라? 대상 베스트코인가? 베스트코? 네, 네, 그죠? 맞아요. 이게 식자재 전문 유통업체인데 네. 얘네들이 계속 적자하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적자 처리해서 삼각비로 아마 120억 정도 추가적으로 네. 아마 손실 처리가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은 매매를 해서는 안 되고요. 중단을 해야 되는 기업이고 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기업을 분석을 하잖아요. 매출액이 얼마고 시가총액이 얼마고 뭐 성장 모멘텀 얼마고. 근데 그 전에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이 중요해요. 그 기업을 누가 이끌고 있느냐. 네. LG하고 삼성을 딱 비교를 해보면 LG는 밑에서 좋은 아이디어나 창의력이 올라오더라도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라버려요. 문화 자체가 보수적인 문화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구본무 회장이 지금 다시 돌아가서 살리고 고군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견 수렴이 되지 않거나 이렇게 꽉 맞춰버리면 그 조직은 무너집니다. 네. 가장 실패된 게 이제 LG 그룹이고, 그 다음에 이걸 가장 잘 살린 게 제가 이제 화장품 쪽에서 작년도에 많이 이야기해드렸던 게 석경배 그 회장님 이야기하면서 네. 삼성전자 쪽에서 나왔던 주요 임직원들 그 사람들 다 흡수하면서 기업이 컸다고 했죠. 네. 네이버가 다음을 따라잡은 게 첫눈 그거 인수하면서 인재들 영입하면서 그렇게 됐던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음 카카오가 뜨는 이유는 카카오 인재들이 내놓는 지금 이런 상품들이 성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네. 카카오 택시라든지 뉴스 뭐 검색하는. 시청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이제 의자에 딱 앉을 수 있게 그러면 그런 어플을 다운로드 받았는지 안 나왔는지 이걸 확인하고 줍니다. 네, 네. 그러니까 누가 이런 제품을 개발했느냐인데 네. 핵심 인재가 지금 옮겨갔어요. 네.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도 그 사업 디자인이나 그런 걸 총괄했던 사람이 네네. 다른 회사로 이사를 옮겨갔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네. 옮겨가고 있는데 핵심 인재가 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저는 쓸까요? 대상 같은 경우에는 네. 매매를 아예 좀 중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기준가가 지금 38,000원에서 33,200원 정도 하단 박스 정도 좀 나오고 있는데 33,200원이 만약 이탈되게 되면은 추가 조정 가능성이 좀 심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이걸 마지노선으로 좀 정하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38,000원에서 한 33,000원 정도 네. 이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시간 없잖아요. 네, 그렇죠. 짧게 반드시 매도하세요. 반등시 매도하자. 이것만 얘기할게요. 네. 코너아이도 그렇고, 네. 코너아이란다. 종목이에요. 서울 옥션도 그렇고, 네. 가는 주식을 앞면에서 매매하세요, 여러분. 제약도 그렇고, 앞면이 무슨 얘기냐면 가고 있을 때 사세요. 주도주를 사고 싶으시면 가고 있을 때 사야지 가다가 쉴 때 사지 말고.
대부분 상식 파괴예요,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정치 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주도주를 살려고 하는 목적은요, 기다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수익을 내려고 사자마자 오르기 위해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스타일이에요, 대부분. 네. 보수적인 사람은 주도주 안 삽니다. 주도주 못 잡아요, 무서워서. 근데 공격적으로 하실 거면 앞면에서 사세요, 앞면에서. 이 뒷면에서 사지 말고. 네네. 그럼 고생하는 거예요. 이분도 뒷면에 사신 거고, 네. 아까 이 서울 옥션도 뒷면에 사신 거예요. 제대로 주도주 잡으실 거면 빳빳하게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의 종목을 사서 정면 승부하지 않으면 못 먹는 거예요, 주도주는. 잘못 잡았다. 타이밍이 안 좋다. 매도하자. 조정시 반등시. 잡은 게 아니라 꺾일 때 잡은 거지. 그냥 꺾일 조정시 때. 매수도 마찬가지예요. 주도주 꺾일 때 조정도 잡은 조정시 아니고 아예 매수도 그- 사람들 조정시 매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뒷면이 된다고요. 시로 그쵸. 들어간 조심해야죠. 주식을 잡는 거니까 그러니까 쉬는 거 끝나고 다시 출발 때 이렇게 잡아야지. 타고 네. 오른쪽 어깨 빠질 때 이때 제일 많이 들어간다니까. 네네. 이게 쑥 그게 더 떨어지는. 빠질 지금 오히려 그 그러면 중간 근데 길이네요. 사람들이 볼 때는 조종이라고 보여지는 건데 더 훅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자, 그러면 세 번째 종목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갑니다. 다음 종목. 이 종목 두 분 연기하셔야 돼요. 야정 전문가님, 김전 전문가님 들어오겠습니다. 큐.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전업 투자자입니다. 얼마 전 3년 넘게 만난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너무 속상해서 친구와 만나 술 한잔 하던 날이었습니다. 야, 세상에 여자는 많다. 그만 있고 한잔하고 털어버려. 내가 얼마나 응? 얼마나 잘해줬네. 응?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해달라는 거 다 사주고 이란 꼴뚜기 같은 여자 같은 여 똑같은 남자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 너 꼴뚜기보다는 오징어 같은 여자 만날 거야. 지금은 여자보다 주식에 전념해. 이럴 때일수록 돈 열심히 벌어서 새로운 사람 또 만나야지. 주식도 내만 같지 않다. 힘들어. 그럼 코나이 사봐. 여자친구보다 더 매력적일 거야. 여자친구를 잊게 해서 주식에 더 전념하게 되었고 술김에 친구와 이야기했던 코나아이를 29,400원에 25%의 비중으로 매수했습니다. 한창 핀테크 이야기가 나오면서 걱정했는데 지금은 조금 밀렸고요. 원래 6개월 정도 장기 투자하는 편이라 이 종목 향후의 전망에 대해 좀 더 듣고 싶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독한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과연 여자친구보다 더 매력적일까? 다 퍼줬는데 떠나간 여자친구 있나요? 그런 말이에요. 이건 29,000원. 그럼 어떻게 하지? 사모님,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팔까요? 저는 보유. 보유 33,000원. 33,000원. 이거는 절대적으로 네. 딱 33,000원. 알겠습니다. 이 주식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직 앞면이에요. 네. 아직 앞면이 뒷면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아직 앞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33,000원이 깨지면 이게 뒷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쉬로 들어가는 거니까 쉬로 들어가는 패턴이 꺾여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옆으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33,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뭐 내용은 뭐 아시겠지만 IC칩 사실 이게 핀테크 사업자는 아니에요. 사업자 모델은 아닙니다. 네. 누가 되든 이 주식은 수혜는 돼요. 오히려 국내 시장에서 핀테크 그리고 인터넷 전용은행 쪽에 대한 설립 인가가 되면은 얘는 사업자 선정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선정된 사업자의 플랫폼 제공하는 겁니다. 네. 그쪽이라서 뭐 아까 얘기했던 꿈의 배팅이에요. 이것도 스토리가 단단하고 앞으로도 이 스토리가 조금 더 살아 움직이는 스토리가 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33,000원을 깨지 않으면은 네. 이 주식이 4년째 저항을 받았던 자리가 넘어가는 자리니까 새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식이. 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어디까지 가볼래? 한번 하는 거죠. 네,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떠세요, 전문가님? 코나이 좀 약간 뭐 중국, 미국 쪽 약간 이쪽을 좀 기대하는 것 같은데 증권가에서는 전문가님 의견은 팔자 아니면 어떻게 하자? 졸고 계신 거 아니죠? 저기요, 일어나셔야 돼요. 아니 생각을 해봐. 지금 이게 2013년도부터 지금 2년째 박스예요. 네. 근데 뭘 보고 있었냐면은 조금 아까 대상 있죠. 네. 대상 박스 가격하고 똑같아요 이게. 네네.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그렇다면은 대상하고 코나이는 분명히 다른 회사예요. 근데 둘 다 공통점은 3만 원에서 4만 원에 박스를 치고 있다는 건 공통점이에요. 또 하나 공통점은 뭐냐면 저점이 둘 다 3천 원대일 거예요 이게. 네. 2, 3천 원대야.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제 논리로 본다면요. 3년 동안에 이 핀테크 관련 종목에 대한 뉴스는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거라고요. 또 우리 시청자님이 자다 말고 갑자기 딱 펴서 핀테크 이게 아닐 거고요. 2013년도부터 지금 2014, 15년 2년 반 동안 지금 핀테크 했는데 이 종목은 3천원에서 4천원 박스 치고 앉아 있는 거거든요. 호재도 있었을 거고 악재도 있었을 거고. 그렇다면 이 주식은 뭔가 정체되어 있거나 단타 세력들에 의해서만 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 여력은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런 주식은 뜨면 무조건 패고 나간다고 봐요. 일단 중립의 입장이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이 29,400원에 25% 비중이라고. 그렇다면 큰 수익도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2, 3년 동안의 수익률이라고 해봐야 30% 내외입니다. 그 전에 3년 전에 바이오주를 사셨다면 지금 한 10배는 드셨겠죠. 3월달. 그죠? 올해 3월. 단기. 그러니까 2013년도 이후로 이 종목은 4만 원, 그러니까 그나마 나간 게 올 작년 하반기죠. 12월 달에 그나마 친 게 46,750원이에요. 그렇다면 3만 원에서 4만 원 부분을 갖다가 계속 2013년도 중반부터 해서 그러니까 올해까지 2년 동안 24개월 동안 지금 치고 있었던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볼 때 수익률은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겠냐 이렇게 봐요. 그렇다면은 중립의 입장을 저는 이익은 일단 나셨어요. 29,400원에서 그렇다면은 수익은 나셨으니까 일단 수익을 좀 챙기시면서 4만 원 부분까지 올라간다면 수익을 챙기고 나오시고 박스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박스 대응을 하시거나 30% 범위에서 움직이는 박스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것도 보니까 대상하고 거의 똑같아요. 1년에 한 번 4만 원 올라오고 3만 원 떨어지고. 그렇다면은 대상하고 가격 구조가 비싼 걸 봐서는 아마 죽게 되면 같이 죽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중립적인 의견. 네. 3, 4만 원대. 네, 김정수 전문가님. 네. 네. 이분이 6개월 정도 장기 투자 하는 4개. 편이라고 했는데 네. 1년 더 투자하세요. 수익 많이 날 겁니다. 이거 앞면 아니네요. 그래서 나는 코너에 그래서 아니, 앞면 아니야. 나 월봉 보고 잘못 얘기했네. 근데 33,000원 유지. 저는 33,000원 네. 절대적으로 유지. 그래요? 만약에 지금 시점이 좋았다면 앞면이라면 이제 초기인데, 그쵸? 이제 월봉 기준으로는 월봉. 여기가 이제 33,000원을 지켜내고 넘어가면 네. 좀 제대로 중기 롱텀으로 좀 목표가가 좀 높게 나올 수도 있는 상태니까 그 기준으로 대응이에요. 1년 동안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1년 가까이 싸우고 있으니까 네. 33,000원이 무너지면 결국은 이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졌다가 되니까 위험하죠. 그 기준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 계속 들고 가자고 1년 동안 그럼 수익 날 거라고. 그 근거가 뭘까요? 저는 좀 의견 없음으로 네.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비밀이에요? 아니 이게 자기가 이제 제작진이 의도한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지난번에는 이제 다우 데이터 이야기하시고 전문가님 추천 준가요? 이거? 그럼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이전에 이제 몰랐어요. 저게 돼가지고 지금 예. 제작진에서도 몰랐다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몰랐네요. 지금 알았어요. 그런 거 있으면 자신있게 그냥 치고 들어와 주세요. 네,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럼 가지고 계셔보라 그러면 안 돼. 네? 가지고 보세요 의견이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저기 네. 한다고 도쿠멘트 하겠다라고 제 관심 말씀드렸잖아요. 있으시면 뭐 이제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네 종목 한번 들어봤습니다. 몰라가지고 아무도. 아니 이게 의견 네. 없음으로 이렇게 딱 원래 다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의견 네. 없음 하면 여태까지 다 그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네, 눈치가 없었네요. 예. 그러니까 자기 것만 다 본 거야. 에이, 그러네요. 꼴찌 같은 데 정말 이런 오징어 같은 남자야. 꼴찌기. 정들개네요. 정말 정들겠어. 자, 32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행복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